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요 추세선을 뚫게 되면 이렇게 뚫게 되면 반등 나오고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맥시멈 반등 구간이 43,000 정도를 최대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43,000 정도를 딱 찍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장대 양봉 형태로 떠주면서 옵션 만기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장대 양봉이 떠줬는데, 그러면서 알트들이 막 반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도미넌스를 좀 봤을 때는 보시면 제가 요 부분까지 도미넌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동그라미 쳤던 부분인데, 거기보다 지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리테스트하는 형태로 도미넌스 나왔다는 건, 이게 추후에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중심으로 혹은 비트코인 형제들을 중심으로 가는 장세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더 지속되면서, 아니면 반등이 끝나고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좀 더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 반등을 좀 더 무게를 둔다면 비트 형제들이나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 차트 좋더라고요. 비트 형제나 아니면 뭐 스택스 이런 애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 비트코인이랑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지금 보면은 반등을 조금 더 진행했다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요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게 올라가는 그 과정이 찐 반등일 수도 있지만 일단 단기 반등의 형태로 좀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줄 때 분할 매도로 먹어주는 게 좋다, 익절을 좀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러한 형태로 가면서 이 상방 돌파를 했지만, 항상 얘가 이런 식으로 V자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보다는 요게 이제 뚫었을 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 요게 조금 걸림돌이긴 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올라주는 과정에서 얘가 횡보를 좀 하다가, 횡보나 약상승 정도 하면서 조금씩 올리다가 한 번에 빡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브레이크가 없는 형태의 조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A, B, C라는 게 있으면 요 C 부분은 조금 더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하락으로 질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단기 반등 먹고 또 현금 확보 좀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남길 건데, 그냥 매수하라고 할 거예요. 분할로 계속.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잘 넘어가고 떨어질 때 조금씩만 참아주면서 매수 과감하게 해주면, 그러면 좋은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좀 아쉬운 게, 단기 반등을 43,000까지 봐서 롱을 보긴 했는데 뭔가 자꾸 밋밋한 움직임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숏으로 잠깐 바꿨더니만 그동안 잘 먹다가 한번 또 손절이 났는데, 이 빅롱을 못 먹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그거야 뭐 추가적으로 얘가 이제 과정이 눌렸다가 갔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올랐다가 떨어지든가 이런 식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 리테스트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게 밑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빠르게 꼬리를 찍고 올라오면서 몸통을 여기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거 휩소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정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현금을 좀 남겨둬야 우리가 멘붕이 오지 않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조정이 어쨌든 끝나기만 하면, 이번 달이든 뭐 다음 달이든 아니면 뭐 3월 달이든 이럴 때는 어쨌든 끝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장세가 올 수가 있다. 아니면 뭐 월급 받은 거 일부를 담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면 좋은 장세가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영상 조회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구독자도 그렇고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던 분들 혹은 오래전부터 보시던 분들의 포지션과,
그리고 지금 유입되신 분들의 포지션,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 유입될 분들의 포지션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신규에 오신 분들에게만 좀 더 초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좋은 평당에 매수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드렸던 자리들이 이때잖아요. 요때는 정말 공격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이때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그랬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끝나고 이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냥 사세요 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샀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저는 신규로 오시는 분들 혹은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어쨌든 이럴 때 잘 잡아두신 분들은 사실 여기도 뭐 푸근푸근 할 거예요. 떨어지든 말든 뭐 비중 조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푸근푸근 하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따 나중에 요번 달 뭐 다음 달 뭐 3월 달 해가지고 잡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때는 푸근푸근 하니까 그분들은 또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지켜보면서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쯤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아니면 언제 좀 더 물량을 늘리기 좋은 구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할 거니까요. 이거는 그때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포지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또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혼선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규를 위해서 영상을 찍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땐 오히려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이 없게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미리 드리냐면은, 저는 지금 워딩 자체가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조정이 올 것 같다, 눌림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지만, 물론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얘가 많이 오르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사이클상 좀 위험한 자리도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어찌됐든 이 구간 안에서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레인지가 넓긴 해요. 그쵸?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맞추겠다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막상 이렇게 올 때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럼 여기도 보고 막 여기도 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뭐 외부의 경기 침체가 오니 뭐니 하면서 그런 이슈들을 자꾸 넣게 되면은 굉장히 좀 껄끄럽고 매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때가 와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이거 로그는 빼야겠죠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되면 요런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볼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요번 달, 다음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어쨌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정말. 근데 제 영상이랑 내용들이 보면 되게 비슷할 텐데, 사실 이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악재가 있거나 호재가 있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똑같은 소리 하네,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왜 계속 들어야 되냐면, 저는 어쨌든 뭐 몇 년 동안 이 곳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머리로 아는 거랑 직접 겪어서 느끼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누군가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런 말들을 좀만 더 잘 귀 기울였다면, 좀만 더 뜯어보고 분석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그 현재가 미래에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래에 돌아봤을 때 현재를 안타까워하지 않게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때 영상 내용 보시면요, 진짜 똑같은 소리만 했을 거예요. ETF 얘기만 했어요 그때는. 그쵸? 근데 지금은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빠지는 기간이 있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되는 그 단계다 지금은.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손바뀜 해야 될 단계다. 물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매도세가 좀 줄었다고 해도 어쨌든 이 거래량 자체가 블랙록보다 높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 넘어야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블랙록이든 뭐 블랙록이나 아니면은 뭐 피델리티나 아니면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애들이 넘어줘야 저는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그런 형태로 뭔가 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2월달, 3월달은 오히려 매수하기 적기다. 다만 시장가로 때려볼 게 아니고 떨어져야 좋은 자리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등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3,000 이런 데까지 높으면 반등이 올 수 있다.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기 반등을 먹었다면 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가 이제 고점을 높이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서 뜨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단기 수렴이 펼쳐지는데 지금 얘가 살짝 뚫은 것 같거든요. 보시면 아직은 아니네.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뚫었다는 모양이 좀 보이기도 해서 이 정도까지의 수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으로 보고 얘가 이 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높여가지고 다이버전스를 하락 다이버전스 한 번 더 일봉상으로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 같은 애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제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애들은 비트 형제들 뭐 SV보다는 저는 골드가 좀 나은 것 같고요.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정도 반등 줬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다. 단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줄 때 먹는 관점으로 보되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현금으로 좀 늘려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떨어졌을 때 주요 지점마다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 이더 알트들 잘 보시면 된다. 근데 자발트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들이 보면은 또 달라요. 보시면 이 라인을 긋고 여기를 몸통으로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 이제 깨질 거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캔들이. 그러면 좀 저는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이러한 패턴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기랑 지금 똑같거든요. 이 구간이랑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빼서 보자면 여기의 모양과 여기의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사실 얘는 이러한 지점과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지 여기서 짧게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본다면 얘는 그만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런 게 나왔고 지금 이런 식으로 RSI 낮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반등 주고 좀 빠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그럼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점을 보면은 43,000 정도가 최대지 않을까. 뭐 더 오르면 44,000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갈 때 알트가 조금 단기 반등이 좀 더 오면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끝나면 만약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알트가 생각보다 그 시야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시야가 그저께인가요? 이틀인가 3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리꽂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줄 때 먹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이 2011년에 그 얘네들하고 그렇죠? 라이언 파레이스 그다음에 신브리지 얘네들부터 압수한 2,933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팔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매도 압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록의 현물 BTC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는 오늘 뭐 거의 5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런 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이 판매하고 있고 거래량이 아직까지 좀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얘네가 좀 역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맞춰서 블랙록의 ETF가 첫 번째 양봉을 주봉상에서 띄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 100%를 하라던가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이걸 애매할 때 저도 약간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단기 반등의 자리에서 보통 제가 줄 때 먹으라는 말이 100%를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한다던가 4번 나눠서 매도한다 그러면 1차, 2차를 반등 자리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3차, 4차를 굉장히 길게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 평단에 본절이 오거나 아니면 물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물려도 된다는 거. 왜냐면 이걸 이미 매도할 때쯤에는 거의 60%에서 한 70% 정도가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건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50% 정도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최소. 그러면 나머지 반 정도는 좀 물려도 된다, 그걸로 좀 희석하면 된다라는 형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든 좋아요. 그냥 몰빵만 안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몰빵을 하면 안 되냐면, 몰빵했을 때 내 움직임이랑 반대로 갔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물량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물량을 전 안 덜 건데요 해서 존버를 막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3만대 초반을 간다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되면은 결국은 엄청난 어떤 뭐 악재 같은 게 붙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무슨 코인판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매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도 이게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이걸 굳이 내가 극한으로 몰아서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왜냐면 어차피 불리해요. 개미는 원래 불리하기 때문에. 개미가 유일하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때라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똑같아요.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지점까지 조정이 올 때 했을 때는, 그렇죠? 3만 달러 초반이나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리스크가 좀 있고, 이 사람은 어쨌든 여기서 일목에서 휩써주고 올릴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위험하긴 하다는 거죠. 어쨌든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오면 최소한 뭐 1년 동안 빠진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올 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정은 생각보다 별로 안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GBTC 매도는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후 현물 ETF로 유입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손바뀜이 다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그 ETF 중에서 그레스케일을 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손바뀜이 된 다음에 그레스케일이 뭐 인수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질서 있는 퇴장 같은 걸 좀 해주는 게 좀 좋은 그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에 축적하고 있는 월렛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 680억 달러 상당, 그렇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 실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됐든 뭐 암호화폐가 됐든 디지털이 점점 들어올 텐데, 25년 정도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생활의 원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처럼 약간 거품처럼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구나라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 정도까지는 거의 높은 확률로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 결제나 뭐 페이나 이런 쪽에서 괜찮은 놈이, 얘도 이제 좋은 장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섹터 자체가 그다음 플러스 뭐 RWA 이런 애들도 좋은 것 같고요. 뭐 레이어도 괜찮고, 레이어도 괜찮죠. 레이어 1, 2, 그다음에 이더 뭐 이런 애도 괜찮고, 여러 가지 분야가 더 있어요. 뭐 게임도 있고 뭐 메타버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버블이 끼려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존에서는 없거나 없는 게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얹으면서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게끔 보여지는 그런 게 보통 상승장 때 버블을 끼기가 좋거든요. 이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분야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잘 찾아보고 지금은 잘 찾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또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전히 저는 이거 손바뀜 장세라고 보고요. 이건 정말 긍정적이에요. 정말로. 물론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정말 큰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이게 뭐 비단 우리 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산업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바뀌면서 대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신생 기업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 순위에 빅테크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처럼 뭐 블록체인 기업들이 나중에 시가총액 순위에 올라가는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정도까지가 됐을 때 정말 얘네들이 모든 걸 다 정렬해서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전체 고도 성장하는 기간에는 그런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성장기가 끝나고 인류의 자체가 뭔가 이렇게 정체가 되면서 꺾이는 지점이 좀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구 자체도 점점 뭔가 늘어나곤 있지만 이제 인구의 피크가 되면서 꺾이는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좀 기술적으로도 물론 계속 발전은 하겠지만 우리의 지금 4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4차 산업 자체가 고도의 그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기술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정말 정밀하게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국가가, 신흥국이 이게 갑자기 요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강국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옛날보다. 그래서 가던 놈에 계속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사실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이 앞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레이스케일도 좀 휘청휘청 거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얘가 그러면 이게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뭐 기존에 있던 월가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레이스케일보다 보유량도 적고 거래량이 적다면 이걸 뺏어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때는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F의 누적 거래량이 126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의 2배 이상이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가져와야 돼요. 이걸 가져와야 좀 끝나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블랙록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결국 그레이스케일을 넘던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매도를 해서 손바뀜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역시 매도 폭탄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조심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GBTC가 환매가 둔화돼서 하방 압력이 해소가 됐다, 거의 끝났다, JP 모건에서 사라졌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좀 악질인 게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블랙록 같은 애들은 그래도 좀 나름 시간이 지나 다시 되돌아보면은 나름 그래도 잘 알려준 것 같은데, JP 모건은 맨날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AUM 20억 달러 돌파했다.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현물 ETF 전환된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는 블랙록이 가장 앞서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계속 이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끝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리가 오면서 좋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 매매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면 멤버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이, 세이 이런 애들 제가 떨어졌을 때 바로 픽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멀티버스도 갖고,
또 2차 타겟까지 갔고 좀 잘 가고 있는데 아발란체도 잘 갔죠. 자, 아발란체 이렇게 돼 있는데 혼자 하시 아무래도 어렵다 하시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 멤버십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인의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membership에 가입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는 전용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링크가 있거든요. 멤버십 전용 소통방. 거기 두 개를 다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방은 이제 멤버십은 현물만 하는 방이고요. 선물방은 선물방 하는 방이라 두 방은 별도의 방입니다. 그래서 선물방은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 타겟을 가다가 보죠. 갔죠? 갔고 이렇게 또 가다가 보시면 또 가다가 요게 이제 어제 좀 아쉬운 무빙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롱을 봤었거든요. 롱을 보다가 이게 뭔가 한 번 정도 떨어졌다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숏을 쳤는데, 아쉽게도 요 무빙이 나와가지고 상승하는 무빙이 나와서 좀 아쉽고, 근데 어쨌든 단기 반등이 끝나면 다시 선물에서는 좀 숏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왜 안 하고 있냐면, 보시면 이게 눌렸다 가든지 올라가다 떨어진 둘 중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 자체가 좀 낮게끔 해서 선물을 하고 추세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매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하시다가 좀 어렵거나 자꾸 손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